2019년도 시행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한번 보시죠. 1번. 자, 1번인 가부터 라의 문단별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문단별 주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단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면 되다 보니까 전체 주제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쉽겠죠. 전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문단별 주제는 각 문단마다 특징, 주요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가부터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보통 첫 번째 문단에 들어가는 것이 화제 제시도 있지만 이처럼 의의나 아니면은 정의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가의 내용 건강보험제도의 의 맞습니다. 다음 나 한번 가볼게요. 의료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국민보건 서비스 두 가지로 대별된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책임지지만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체계이다. 반면 국민보건 서비스는 국민의 의료 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여 국가가 직접적으로 의료를 관장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이지만 다수보험자를 통해 운영되는 전통적인 사회보험과 방식과 달리 단일한 보험자가 국가 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제도,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물론 목적에 대한 일부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료보장제도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하나는 사회보험과 하나는 국민보건 서비스. 각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유형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한번 가보죠. 건강보험은 피보험 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실제로 보시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까지가 있어요. 그 치과 치료다라고 한다면 뭐 금을 씌운다든지 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또 안 되지만 뭐 아말감으로 한다든지 이런 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기본적 의료가 적정한 수준까지는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회보험으로서 건강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여 비용, 보험료 부담은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에는 주제는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라 보겠습니다.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데 비해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 내용에 따라 개인별 다르게 보장되지만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 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병명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네, 특성 맞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답은 어렵지 않게 2번이 되겠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 주요 내용을 다루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3번은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 L주임, O사원, C사원, J대리가 이번 달 직원 휴게실 청소당번이 되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한 뒤 결정한 청소당번 규칙이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중 항상 참이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항상 참여되는 것. 그리고 나와 있는 사람은 L 주임, O 사원, C 사원, J 대리입니다. 4명이 나왔어요. L, 그 다음에 O,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J. 주임이고요. 사원, 대리입니다. 거기까지. 자, 일단은 커피를 타는 담당자. 자, 커피를 타는 담당자는 커피 원두를 채우지 못한대요. 자, 그래서 커피이면 똑같이 커피긴 하지만 원두는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원두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화분 관리를 담당하는 오사원 그랬습니다. 그럼 오는 화분 담당이에요. 화분 담당이죠. 주변 정돈을 담당하는 J대리. 주변입니다. 일단 역할 자체가 하나 이상인지 2개 이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나씩 O하고 J는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 정돈을 하고 있는 사람은 커피를 타지 않는데요. 주변 정돈을 하고 있으니까 커피를 타지 않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C 사원은 주변 정돈을 도우면서 커피 원두를 채운대요. 자, 커피 원두를 채운대요. 누가? C 사원이. 자, 여기서 커피의 원두를 채운다. 물론 주변 정리도 합니다. 이건 돕는 거죠. 자기 역할인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오사원은 커피의 원두를 채운다.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2번 J대리는 오사원의 화분 관리를 도와준다. 모르죠? 3번 L주임이 바쁘면 커피를 타지 못한다. 자, 이거는 3번이 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일단은 커피를 누군가는 타야 돼요. 왜냐면은 청소당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로의 역할을 분담한 뒤 청소당번 규칙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L 사원 같은 경우는 안 나왔잖아요, 역할이. 그럼 커피를 누군가는 타야 돼요. 커피를 누군가는 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커피 탈 사람이 L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L주임이 바쁘면 커피를 타지 못한다? 커피 타는 사람이 L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C사원은 커피를 탄다. C사원은 아니에요. 왜냐면 커피를 타는 사람은 원두를 뭐라고 했어요? 채우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거의 대우는 뭐예요? 원두를 채우면 커피 타면 안 돼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3번이 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네요.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오사원 있잖아요. 오사원도 뭐예요? 주변을 치우네요. 이래야 완벽하죠. 왜냐하면 주변 정리하면 커피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써있지는 않지만 커피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래야 완벽합니다. 됐죠? 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확실해졌어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내용 일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다음 중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 내용 일치 문제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내용 일치는 연습할 때는 특히나 연습할 때는 위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밑에 내려오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2020년도 요양급여비 수가 협상은 많은 기록을 경신했다. 법적 현상 기한 마지막 날인 5월 31일을 넘겨 이튿날, 다음 날입니다. 오전 8시 30분까지 17시간이 넘는 최장시간 협상이 진행됐다. 자, 일단은 31일 날 시작한 협상이 오전 8시 30분에 끝났대요. 자, 그렇다면 환산을 해보죠. 오전 8시 30분이에요. 전날에 시작을 했고 일단은 회의 자체가 연속적으로 진행됐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몇 시간이 빠져야 되죠? 8시간 30분이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물어봤을지 안 물어봤을지는 모르지만 24에다가 8.5를 빼게 되면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즉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이렇게라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이긴 한데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추가 소요 재정 증액의 부정적인
가입자 단체 측과 관련이 있다. 자, 추가 소요 재정 증액의 부정적인 것은 가입자 단체입니다. 가입자 단체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추가 소요 재정을 너무 적게 책정하면서 1일 오전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진 것이다. 이게 뭐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밤을 새든 뭐든 간에 며칠,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결정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서로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디서 했는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의 수가협상단은 수가협상 마지막 날 가입자 단체를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왜냐하면 가입자 단체가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가장 늦게 끝난 협상이 되었지만 5천억이었던 추가 소요 재정은 1조 478억으로 증액됐다. 자, 그러면 한 5,478억 정도가 증액된 거죠.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된 겁니다. 공단의 수가협상 낭장인 급여 이 상임이사는 공급자 단체도 나옵니다. 그죠? 협상을 잠시 중단한 채 1일 오전 5시까지 재정위원회 소위원회 설득에 집중했던 이유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자, 일단은 공급자 단체하고도 협상을 해야 돼요. 근데 가입자 단체 일단 협상을 하고 나서 마저 한다는 얘기인 것 같죠. 왜냐하면 공급자 단체의 협상을 잠시 중단한 채 가입자 단체하고 했기 때문에. 됐죠? 자,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급여 상임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간 시각차를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밝히며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를 오가며 간극을 줄이는 데 걸린 시간이 17시간 30분인 셈이라고 전했다. 이거는 전체 걸린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7시간이 넘는 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7시간 30분인 셈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시간도 나왔네요. 됐죠? 자, 정확한 시간까지 나왔어요. 그럼 30분 더 빼야겠네? 15시. 오후 3시부터 시작했다.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안 물어봤을 수도 있지만 내용을 갱신하는 거예요. 또한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모두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 부담, 적정 수가, 적정 의료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공급자 단체들이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 이러면은 공급자 단체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1번 17시간 이상 진행된 이번 수가협상은 최장 협상 시간으로 기록됐죠. 왜? 이미 써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 그 다음 2번 수가협상은 최종적으로 6월 1일 오전 8시 30분에 종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수가협상 결과 추가 소요 재정은 5천억 원 이상 증가했다. 또는 2배 이상 또는 5천 얼마였죠? 478억 이거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단의 수가협상단은 공급자 단체 설득에 많은 시간을 활용했어요. 자, 이게 아주 틀린 말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공급자 단체에 설득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는 안 나왔습니다. 많다라는 건 상대적이니까.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은 가입자 단체의 설득을 더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많다라는 거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공급자 단체하고 협상을 10분 했어도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이니까 말장난 같지만. 자,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말하려면 가입자 단체가 돼야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문맥상으로 본다면은 가입자 단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뒤로 가서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10번은 짱구, 철수, 유리, 훈이, 맹구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A부터 E 중에 하나씩 제안했대요. 각각 하나씩. 자, 짱구, 철수, 유리, 훈이, 맹구 5명이 A, B, C, D, E 5개의 제안을 하나씩 했으니까 5개가 맞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조건이 모두 참일 때 제안자와 그 제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그리고 모두 서로 다른 하나의 제안을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짱구, 철수, 그 다음에 유리, 훈이, 맹구. 그렇죠? 훈이가 유리를 좋아하지 않나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 D, E 중에 하나씩 제안했대요. 그럼 이것도 표를 만들어야죠. A, B,
C, D, E. 이게 만약에 누가 뭘 했다만 나온다는 거면 그러면 A, B, C, D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짱구 밑에 짱구가 A 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안 한 것도 제시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표로 적어 놓는 것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짱구와 훈이는 B를 제한하지 않았대요. 훈이. 됐죠? 그 다음에 철수와 짱구는 D를 제한하지 않았대요. 철수와 짱구는 D를 안 했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유리는 C를 제한했으면 이런 게 확실한 조건이에요. 유리가 C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씩 제한했으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맹구는 D를 제한하지 않았대요. 맹구가 D를 제한하지 않았대요. 하나씩은 제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훈이가 D를 제한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맹구는 B와 E를 제한하지 않았대요. 맹구 B도 안 하고요. E도 안 했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은 다 제한해야 돼요. 그래서 철수가 B를 제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맹구하고 짱구가 어떤 걸 했느냐입니다. 근데 맹구를 보시면 얘 아니면 얘거든요. 근데 얘가 될 수 없죠. 왜? 이미 유리가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맹구는 A를 제한해야 됩니다. A를 제한해야 되죠. 됐죠? 이렇게 되니까 짱구는 남은 거 2를 제한해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짱구는 2예요. 짱구는 2. 철수는 B. 예, 3번입니다. 3번.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10번의 특징은 뭐냐면 이 주어져 있는 내용 자체가 모두 참이다 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찾으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1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11번 같은 경우는 명제입니다. 명제. 한번 가볼게요. 자, S는 게임 동호회 회장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게임 행사 동호회 회원인 A부터 E가 참여 가능 여부를 조사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E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때, 자, 문제에서 이런 확실한 조건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합니다. 보통은 E가 행사에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해당 밑에 나와 있는 조건 중에 하나 넣을 수도 있는데 문제 제시를 해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옳고 그른 것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여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냐.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뭐지 하다 끝나는 거거든요. 문제를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명제 유형은 문제에 확실한 조건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됐죠? 자, 일단은 E가 행사에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A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B가 행사에 참여한대요. 참여하지 않으면 B가 행사에 참여한다. 됐죠? 그 다음에 A가 참여하면 C는 참여하지 않는데요. 자, 요즘 주어져 있는 거 A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가 참여하면 C는 참여하지 않는데요. 맞죠? 자, 그럼 이거를 합칠 수가 있죠. 어떻게? 대우. C가 참석하면 A는 참석하지 않는다.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맞죠? 지우고. 대우입니다. 대우. 그 다음에 B가 참여하면 D는 참여하지 않는데요. B가 참여하면 D는 참여하지 않는다? 여기다 이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D가 참여하지 않으면 E가 참여한다. 자, 이렇게 하나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시되기를 E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체 대우를 보면 되죠. E가 참여하지 않는다. D는 참여해야 돼. B는 참여하지 않고 A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C도 참여하면 안 됩니다. 얘가 확실하니까. 얘가 확실하지 않았다면은 얘일 수도 있고 이렇게 C, B, E가 갈 수도 있고 A, D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겁니다. 근데 E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이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12번은 또 앞에 있었던 10번과 11번과 10번, 11번과 대비되는 내용인데 10번에서는 모두 다 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진실을 한 명만 말한다 라고 하는 참거짓 유형이 되는 겁니다. 자, 라고 했을 때 주임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참거짓 유형 중에 진실이 한 명인 경우 또는 거짓이 한 명인 경우는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모르면 오래 걸려요. 모르면 오래 걸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땡큐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가볼까요? 진실이 한 명이다라고 하면 어떤 특징을 보이냐? 이런 참거짓 유형에서는 모순 명제랑 그 다음에 동일 명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최근 트렌드는 모순과 동일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일이 경우의 수를 따지는 형태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유형 자체에서 모순과 동일은 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모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 되게 만드는 두 개의 명제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것은 하나는 참, 다른 하나는 거짓. 무조건.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한 명인 경우 어떻게 되냐? 참과 거짓이 각각 모순 명제 안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진실은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은 명제 있죠? 남은 명제는 모두 다 거짓이 돼야죠. 진실은 이미 나왔으니까. 이 특징이고요. 동일 명제라는 게 뭐예요? 동일 명제라는 것은 둘 다 참이던가 아니면 둘 다 거짓이 돼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실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동일 명제는 모두 거짓이 돼야죠.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순과 동일이 발견이 되면 그만큼 유리하다. 자, 가보겠습니다. A가 뭐라고 했냐면 B가 주임으로 승진했대요. 주임으로 승진한 사람은 한 명입니다. B, A가 주임으로 승진했대요. 그럼 둘은 모순이죠. 왜? 둘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아, 모순은 아니네요. 그죠? 모순은 아닙니다. 모순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둘 다 주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A도 A가 이겁니다. 모순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모순이라는 것은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거든요.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거나가 아닌 경우예요. 근데 지금 A, B, C, D 중에 한 명이 주임으로 승진하잖아요. 그러면은 A하고 B는 B가 주임이다, A가 주임으로 승진했다라고 했으니까 언뜻 보면 둘 다 맞을 수가 없네? 둘 중 하나만 맞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왜? A도 B도 둘 다 주임이 아닐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둘 다 주임이 아니라고요. 둘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모순은 아닙니다. 모순은 아니에요. 자, 근데 C가 이런 말을 합니다. D의 말은 모두 참이야 이랬습니다. D의 말은 모두 참이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D가 만약에 C가 참이면 D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동일 명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C가 거짓이에요? 그럼 D도 거짓입니다. 동일 명제예요. 동일 명제. 그러니까 C하고 D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진실이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명제가 나왔다. 둘 다 거짓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즉 C하고 D 모두 거짓말이다. 됐죠? 그럼 일단 C는 뭐라고 했어요? D는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D는 뭐라고 했어요? C와 B 중 한 명이 주임이래요. 그 얘기는 둘 중 한 명이 주임이다. 이거의 거짓은 뭐예요? 둘 다 주임으로 승진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B도 아니고 C도 아닙니다. 됐죠? B도 아니고 C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C하고 D가 거짓이니까 A 아니면 B가 참이 돼야 되거든요. A는 B가 승진했다. B는 A가 승진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B하고 C는 주임으로 승진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B하고 C는 그럼 주임으로 누가 승진해야 돼요? A 아니면 B가 승진해야 되는데 B는 아니래. 누구예요? A입니다. 답은 1번이다. 그렇게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참이 한 명이다, 거짓 한 명이다 이런 유형은 땡큐입니다. 문제에서. 이 모순 명제와 동일 명제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셨다면 땡큐인 문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3번. 13번은 쉬운 문제이기는 한데 경우의 수하고 확률, 순열과 조합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지 쉬운 겁니다. 13번. 커피 동아리 회원은 남자가 4명, 여자가 6명, 총 10명입니다. 동아리는 송년회를 맞아 회원 중 3명에게 드립커피 세트를 사은품으로 주려고 하는데 사은품을 받을 3명 중 남자가 여자보다 많을 확률은 이랬습니다. 자, 확률을 떠나서 A당 B, A 대비 B, A 중 B 이러면 얘네들은 모두 다 A분의 B예요. A가 기준량, 분모, 얘가 비교 대상인 비교량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사은품을 받을 3명 중 이러면 사은품을 3명한테 줬다는 얘기죠. 됐죠? 몇 명이라고 했어요? 10명. 10명 중에 3명한테 줄 겁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대요. 그럼 3명 중에 남자가 여자보다 많으려면 남자가 3명이던가 아니면 남자 2에 여자 1명이던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자 3명이다. 어떻게 가야 돼요? 10명 중에 3명을 뽑을 거야. 조합입니다. 3명을 뽑을 건데 남자가 4명이라고 했잖아요. 4C3. 4명 중에 3명 뽑는 거.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C3 똑같습니다. 분모는. 분자는 4명 중에 2명. 그다음 6명 중에 1명. 동시에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10C3은 얼마냐면은 10 곱하기를 3이 1로 나누니까 120이네요. 얘는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더해야 됩니다. 분모가 120. 4C3은 4예요. 4C는 6. 6C1은 6. 36. 120분의 40. 3분의 1입니다. 됐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타낸 거예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100분율을 표시해라. 3분의 1 곱하기 100. 얼마예요? 33.3333 이렇게 되는 거죠. 소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으니까 33.3%. 33.33% 그렇게 가야겠네요. 됐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다음은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다음은 KS장의 2019년 4분기 프로그램 회원수와 내년도 1월 예상 회원수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조건을 보고 방정식 2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가 성립할 때 B에 알맞은 회원수는 얼마인가? 자, 문제는 A, B, C, D 중에 A 나오고 C 나오고 D를 구해갖고 B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뭉태기로. 즉 C 플러스 D가 얼마다. 이게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마다 좀 달라요. 자, 근데 매력적인 것은 하나하나 다 주는 것보다 뭉태기로 주는 게 더 매력적이긴 한데 그거는 뭐 매력적인 것과 출제 빈도는 좀 다른 얘기니까. 자, 어찌됐건 간에 2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고요. 문제에서는 B를 물어봤으니까 B는 C 더하기 D에서 2A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B에 알맞은 회원수는 몇 명인가? 자, 일단은 그 전체가 얼마냐 이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그냥 빈칸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그러면은 조건에서 찾아야 되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요가 회원은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요가가 10월 달에 50명이었고요. 20% 증가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60명입니다. A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4분기 필라테스 총 회원수는 자, 4분기 필라테스의 총 회원수 4분기는 10월부터 12월이죠. 106 더하기 110, 216. 216에다가 126을 더하면 342명이죠. 그죠? 자, 그래서 4분기 필라테스의 총 회원수 342명입니다. 342명. 자, 그 다음에 GX 총 회원수 4분기의 총 회원수죠. 4분기 GX의 총 회원수가 90 더하기 98, 188 더하기 C인데 37명이 더 많대요. 얘가. 그럼 여기다 37을 빼면 305고요. 305가 얼마 되는 거예요? 90 더하기 98 더하기 C. 188 더하기 C입니다. 자, 얘가 305거든요.
빼게 되면은 12, 117이 되네요. 117. 자, 이러면은 이제 D만 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필라테스의 예상 회원수는 올해 4분기 필라테스의 월 평균 회원수일 것이다. 자, 내년 1월 필라테스 D입니다. 회원수는 올해 4분기 필라테스의 월 평균 회원이니까 이걸 얼마나 나누면 되는 거예요? 341을 3으로 나누면 되죠? 114. 자, 그래서 D는 114가 돼요. 자, 그럼 둘을 더한 거에다가 120을 빼면 되죠. 더하게 되면은 231이고요. 120을 뺐네요. B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11.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